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리하면 찾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리하지요. 얌전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단정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87강입니다. 오늘은 단정할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단정할 제자입니다. 단정할 제자는 단정하다는 뜻이 있죠. 단정하다는 것은 옷차림새나 몸가짐이 얌전하고 바른 것이지요. 이 단정할 제자는 머리두자와 칼도자와 가닥 아자와 칼도자와 달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머리두자는 머리를 의미하고 칼도자는 칼이지요. 가닥 아자는 가닥을 의미합니다. 가닥이라는 것은 한 군데서 갈려나온 낱낱의 줄을 말하는 것이죠. 한 가닥, 두 가닥 하는 그 가닥입니다. 그리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지요. 이 글자는 이 칼도자의 변형입니다. 왼쪽에는 정상적인 모양의 칼도자고 오른쪽에는 변형된 모양의 칼도자입니다. 그리고 달월자는 달을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몸육자의 대용어로서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할 제자는 머리에서 가닥을 중심으로 칼의 정렬이 단정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고에 칼을 보관했을 때 칼을 위에서 아래까지 단정하게 정리한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고에 많은 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고에 칼을 보관할 때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게 아니라 가지런히 정돈된 그 모양입니다. 오른쪽에도 종류별로 나란히 세워놓고 왼쪽에도 가지런히 세워놓은 그런 모양인 것이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말해서 머리에서 가닥을 중심으로 칼의 정렬이 단정한 모양을 단정할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고의 칼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정하게 정렬한 그 모양이 단정할 제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백화제방이 있습니다. 백화제방은 온갖 꽃이 일시에 핀다는 뜻이죠. 갖가지 학문이나 예술이 함께 성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나 정제를 할 때 단정할 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단정할 제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단정할 제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건널 제자입니다. 건널 제자는 건너다는 뜻이 있죠. 물을 건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널 제자는 물수변에 단정할 제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단정할 제자는 단정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건널 제자는 흐르는 물을 단정해서 건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얌전하고 단정하게 해야 흐르는 물을 건널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을 건널 때 까불까불 건너서는 안 되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건너야 되는 것인데 그런 모양을 단정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얌전하고 단정하게, 그래서 조심스럽게 건너는 것이 건널 제자의 표현입니다. 건널 제자는 흐르는 물을 단정해서 건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얌전하고 단정하게 해야 흐르는 물을 건널 수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관맹상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맹상제는 관용과 엄한 징벌을 함께 시행한다는 뜻이죠. 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결제나 구제를 할 때 건널 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제기할 제자입니다. 제기할 제자는 제기하다는 뜻이 있죠. 제기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제기할 제자는 단정할 제자와 작을 소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단정할 제자는 단정하다는 뜻이 있고 작을 소자는 작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할 제자는 단정하게 작게 하여 제기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단정해서 작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을 청소할 때 이런 모양으로 하지요. 넓은 곳이 너저분했을 때 이걸 청소하게 되면 작은 범위로 쓰레기가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의 범위, 더러운 곳의 범위를 작게 하는 것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하여 작게 하는 것이 제기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기할 제자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단정해서 작게 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목욕제계가 있습니다. 목욕제계는 제사를 지내거나 신성한 일을 할 때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부정을 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제나 제실을 할 때 제기할 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정할 제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약재 제자입니다. 약재 제자는 약재지요. 조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약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조제하는 약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약재 제자는 단정할 제자와 칼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단정할 제자는 단정하다는 뜻이 있고 칼도자는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 제자는 칼로 단정하게 하여 만드는 것이 약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재를 칼로 가지런히 잘라서 조제하는 그 모양을 약재 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약방에 가면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죠. 녹용이나 식물의 뿌리 같은 그 약재를 칼로 가지런히 잘라서 조제하는 그 모양이 약재 제자인 것이죠. 이렇게 가지런히 잘라서 여러 약재를 단정하게 모아둔 이 모양이 약재 제자입니다. 약재 제자는 칼로 단정하게 하여 만드는 게 약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재를 칼로 가지런히 잘라서 조제하는 그 모양이 약재 제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조제실 있죠. 조제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나 정제를 할 때 약재 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87강으로서 단정할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